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뻔했다가 가까스로 친구 덕에 살아난 30대 직장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엎었다는 뜻입니다. 파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 아시죠?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파혼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그 말인즉슨 금전적인 손해를 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방식으로 파혼했습니다. 바로 결혼한 당일날 결혼을 때려치웠거든요. 남녀 사이라는 게 아무리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도 작정하고 속이려 하면 알아내지 못하는 부부도 있는가 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나와 같이 살 사람을 정하는 일인데 당연히 배우자의 모든 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애와 결혼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는 그 사람은 물론 가족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돼야 할 결혼식 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를 속이고 기만한 시가 식구들과 예비 남편에 대해 속풀이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결혼을 앞둔 분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저같이 사기 결혼 당할 뻔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 경우를 거울 삼아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네요. 일단 제가 큰일 날 뻔했던 사기 결혼을 깰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소꿉친구이자 절친인 친구입니다. 그냥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저와는 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예요. 고등학교까지는 같은 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따로 다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서로 연애를 하고 진로를 고민하느라 매일같이 붙어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약대를 나왔어요. 6년을 다니느라 저보다는 졸업이 늦었지만 둘 다 취직을 하고 나니 또 예전만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연애사도 전부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로의 첫사랑과 수치스러운 역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약국 차려주자마자 좋은 혼처에 선을 봐서 시집을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서로 꼭 약속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서로 신랑감을 제대로 데려오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매의 눈으로 봐주자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결혼할 남자 생기면 서로 제일 먼저 소개해주기로 하자. 난 남자 보는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꼭 미리 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신랑감인지 아닌지 판단해줘. 근데 너 아무리 옆에서 이 남자는 아니라고 말해줘도 본인이 콩깍지 씌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 우리 언니도 나랑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우겨서 결혼하더니 지금 사내만에 하잖아. 내가 우리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진짜 네 말이라면 믿고 들을게. 난 부모님이랑 네가 반대하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알았지? 우리 서로 신랑감을 미리 봐주는 거다.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는데 정말 그냥 하는 말은 세상에 없는가 봅니다. 정말 제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 인생 망칠 뻔했으니까요. 어쨌든 친구는 부모가 소개해주는 사람과 선봐서 일찍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친구 신랑을 미리 보고 판단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은 꼭 친구에게 먼저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연애를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친구에게 결혼할 사람을 진지하게 소개해준 남자는 파혼한 그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친구와 저는 서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거의 매일 채팅으로 수다를 떨어서 늘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 될 사람 다음으로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튼 제가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 생각한 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20대 중후반에는 소개팅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다가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사람만 만나면 뭐하나 싶었고 나도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볼까 하고 마음을 고쳐먹을까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직장에 친하게 지내는 유부녀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해준 사람이 파혼한 예비 남편이에요. 선배님도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한 달이 건너 아는 분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원래 같은 사무실이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를 소개해 주려다가 그 언니가 자리를 파투내는 바람에 제가 땜빵을 대신 나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좋은 인연 만나는 법이래. 김 주임도 혹시 알아? 소개팅 하도 많이 해서 질렸댔지? 그럼 이번을 딱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봐. 나 어지간하면 이상한 사람 소개 안 한다. 나도 아는 선배가 하도 우리 회사 여직원 소개해달래서 부탁받은 건데 되게 괜찮은 남자 같더라. 무엇보다 직업이 끝내주잖아. 의사란다, 의사. 알지? 원래 의사 남편 얻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마누라인 거. 집도 서울이고 부모님도 무슨 대단한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암튼 자세한 건 만나서 둘이 잘 되면 천천히 알아나가 봐. 그럼 부담 가지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볼까요? 그래, 부탁 좀 하자. 대타 나가는 자리니까 큰 부담 가질 것도 없어. 응? 대신 만약에라도 둘이 잘 되면 나한테 밥 사기다. 예비 선배도 직접 알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소개해 준 거지만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소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개해줬다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생긴 것도 이왕이면 멀쩡하고 직장도 멀쩡한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짜리도 아니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남녀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만남으로 나가긴 했어요. 물론 그 회사 선배는 제가 나중에 결혼 깨지고 나서 돌려주는 축의금도 안 받을 정도로 미안해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분도 자세히 모르셨을 테니 저는 선배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비 남편과 저는 참 슬픈 인연인 게요. 그때 내가 왜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까 후회되더라고요. 웃긴 건 그렇게 일이 꼬여도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하필 왜 그 시기에 내가 소개팅 자리에 그것도 대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건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안 겪어도 됐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런 인연으로 예비 남편을 만났는데 설마 되겠어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서 제가 하필 그 사람에게 반했어요. 게다가 속물 같은 제 속내를 고백하자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 사람이 인물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키도 크지 않았고 안경도 끼고 있었고요. 마른 몸에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날의 그 레스토랑의 분위기 그리고 날씨 그런 것들에 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둘 다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잘 통한다고 느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대학교도 서로 근거리였고 사는 곳도 가까웠어요. 그 사람, 저는 그 당시 막 30이 된 나이였고 그 사람은 34살로 강남의 한 정형외과에 페이닥터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딘지 아는 병원이라고 반가워하니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마음을 전해왔어요. 저는 이거다 싶었죠. 이제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해보려나 싶어 거절하지 않고 소개팅남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러다 서로 호감 있다고 자연스레 고백하게 되었고 사귀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껏 뭔가 늘 어긋나는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과는 뭔가 합이 딱딱 맞다고 느낄 정도로 좋았어요. 물론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연인이 만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참 바쁜 직업임에도 늘 저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빼서 보자고 하던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2달 만에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쓰지 말고 결혼할까? 어때? 연주 너도 나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1년 뒤에 하나, 2년 뒤에 하나 뭐가 달라? 우리 빨리 양가 부모님 인사하고 결혼하자. 뭐? 아무리 그래도 오빠, 나 아직 부모님한테는 연애한다고 커밍아웃도 못했구만.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두 분 다 나자빠지실걸? 그냥 1년 정도는 연애하자. 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연애랑 결혼은 다르잖아. 아무리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다지만 2달 만에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게 결혼 얘기를 꺼내다니요. 이렇게 얼렁뚱땅 결혼하자는 말을 허락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아무리 내가 좋다지만 결혼 얘기를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은 곳에서 불쑥 꺼내기야? 나중에 제대로 프로포즈 해줘.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아, 그러네. 미안. 내가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걸 생각 못했다. 진짜 미안. 나중에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게. 예비 남편은 여자에게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랬습니다. 여자 경험이 없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나요? 공부만 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했죠. 오히려 순진한 듯한 모습이라 더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프로포즈도 제대로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저도 결혼해야겠다 결심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예비 남편을 보여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연애가 한창일 때 당연히 제 친구도 제가 의사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남자친구 얼굴 보여주기 전이었고 결혼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만나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했다는 말을 했더니만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지수야, 나 결혼할까 봐. 민수 오빠가 나더러 결혼하자는데 어쩌지? 그냥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해버릴까? 뭐? 결혼? 야, 너 지금 만난 지 겨우 2달이야. 근데 결혼이라니. 너 인생 중대사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 너는, 너는 결혼할 생각이야? 저에게 결혼할 거냐고 되묻길래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주야, 아무리 그래도 만나서 2달 만에 갑자기 결혼하자고 했다고? 너 남자친구 가족은 만나봤어? 뭐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렇다 쳐도 사는 집이랑 직장이랑 전부 확실한 건지 확인해 봤냐고. 가족은 천천히 만나봐야지. 나도 소개로 만난 건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다른 건 다 확실해. 그 사람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고 어머니는 부동산 사업하신대. 의사라는 직업이 확실하긴 한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걱정하지 말고 네 말대로 내가 얼굴 보여줄게. 만나보자. 너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글쎄, 제대로 된 사람이면 만난 지 2달 만에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할걸? 벌써 결혼 운운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으니까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
그럼 일단 내 남자친구 직접 만나보고 네 생각 얘기해줘. 나는 신랑감 나타나면 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사실 가장 먼저 축하해 줄 알았던 친구는 오히려 제가 신중히 생각하라며 결혼을 말리더라고요. 아마 기혼자이니 더 걱정을 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친구에게 예비 남편을 소개해 준 날, 친구는 매의 눈으로 남자친구를 살피더니 그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대학교 얘기를 은근슬쩍 하면서 예비 남편 대학 시절 얘기 해달라고도 했고, 의대 수업 들었을 때 교육을 뭐 들었는지, 또 약대생이 들어야 하는 과목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둘이 별 문제 없이 대화가 이어졌고, 잠시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어때? 네 눈에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으이구, 그래. 사람은 진중하고 괜찮아 보이긴 하네. 알았어. 합격이다, 합격. 그래도 연주야,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라잖아.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 중대사니까 남자친구 가족들도 미리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급하게 하지 말란 소리야. 알지? 그래, 알았어. 암튼 나는 내 친구가 인정한 신랑감하고 결혼한다는 약속 지킨 거다? 그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끼리 만나서 같이 여행도 가고 모임도 하자. 생각만 해도 설레는걸? 그렇게 저의 절친인 친구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해 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얼마 뒤에는 우리 부모님께도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사귄 지 한 반년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부모님은 의사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딸이 갑자기 결혼도 빨리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는 해도 제일 예쁠 때 시집가는 것도 좋다면서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사위 욕심은 크게 없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사업하시고 엄마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세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저 역시 계속 강남에서 쭉 살았습니다. 자랑 같지만 흔히 말하는 엄친딸이 저예요. 한 번도 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이 학교 마치고 취직까지 무난하게 해서 결혼을 나이 되니 의사 사익감 데려온 거죠. 그리고 예비 남편의 어머님께서 그 해에 경찰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딸이 좋다고 하고 의사 사위라고 하지만 둘이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 엄마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혼 준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부터 앞선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너희들 결혼할 여건은 되는지 둘이 대화는 나눠봤어?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잖아. 네 예비시댁에서는 뭘 하시는데? 너 결혼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제일 문제가 돈이야, 돈. 그런 문제부터 다 얘기 끝내고 결혼하겠다는 거 맞니? 엄마, 그런 건 이제부터 상의하면 되는 거지. 나 아직 인사도 안 드렸는데 뭘. 오빠네 집도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더라.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대. 아마 집도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거기에 맞춰서 혼수해 가면 되는 거지. 솔직히 엄마, 의사 사위잖아. 그럼 요즘에는 여자 쪽에서 집도 해가고 차도 해가고 그런다더라. 근데 나는 그런 일은 없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어휴, 말이나 못하면. 그건 앞으로 네가 겪어봐야 아는 거지. 암튼 그 댁에서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엄마가 모자라지 않게 준비해줘야겠구나. 그런 집안이면 예단도 신경 써야겠네. 엄마는 말로는 걱정하시면서도 예비 사위가 의사라는 사실이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은 걱정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아주 홀딱 반하게 했거든요. 결혼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부모님이 껌뻑 넘어가신 거죠.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께 자기 사정을 솔직히 말했는데요. 부모님은 외려 솔직하게 집안 얘기를 하니까 걱정을 덜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또 나름의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기 전에 자식 둘을 다 장가 보내느라 자기 형이 바로 직전 1년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부모님이 많이 보태주시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초면에 제가 돈 얘기부터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 신혼집은 해주기로 예전부터 약속을 하셔서요. 제 명의 아파트는 있습니다만 거기 세입자가 있어요. 다른 데 얻어서 이사 다니느니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나을 듯한데 당장 전세 빼줄 돈 마련이 어렵네요. 아마 모자란 돈은 대출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래, 잘 알겠네. 돈이야 둘이 벌면 금방 버니까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떤가. 나는 이해하니까 둘이 잘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해.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은 페이닥터지만 나중에 개원하면 돈 벌 일만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개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그게 어디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겠어? 기계 장비 마련만 10억씩 든다고 하던데 자네도 걱정이 많겠어. 그날 자기 집에서 보태주지 못하는 형편을 얘기하고 갔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이 인사하고 가고 나서 며칠 고민하셨나 봐요. 저한테 예비 남편 집 세입자 빼주는 돈 4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시세가 9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세입자 전세금 4억을 해줄 테니 결혼하고 나서 집을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 엄마의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엄마에게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의사라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세입자에게는 대출에서 보증금 빼주고 대출을 같이 갚으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 돈을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명색이 의사사위 보는데 내가 딸을 빈손으로 시집 보내면 되겠니? 사돈댁에서 뭘 안 바라시니까 내가 공연히 또 고맙고 미안하지 뭐야. 나중에 개원할 때는 돈이 무진장 들 거야. 다른 집 의사사위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사위 보려면 10억은 돈도 아니라더라.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해줄 때 고맙다고 하고 받아. 그리고 나중에 명의만 꼭 공동으로 해달라고 해. 엄마도 참 고마워요. 아마 김서방이 결혼하면 엄마 아빠한테도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진짜 잘 살게, 엄마. 그래. 엄마는 너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저도 참 못된 딸입니다. 막상 부모님이 해준다고 하는 돈은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세입자 전세금 빼주기로 했다는 소식 전하니 예비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예비시댁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예쁨을 무지 많이 받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의사 아들이면 며느리 욕심을 더 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며 유세 떠는 꼴 좀 많이 봤어야죠.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고 우리가 들어갈 집 세입자 전세금을 빼주시겠다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상냥하고 말도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예비 며느리 기선제압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를 많이 반가워하셨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네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어. 참 예쁘고 참해 보이네. 부모님들께는 우리 아들이 인사 먼저 드렸다며? 신혼집 문제도 통 크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상견례 때 얘기하겠지만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나는 다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못 살게 구는 사람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결혼 준비하다가 의논할 일 있으면 편하게 생각하고 연락도 자주 하도록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는데 꽤나 젊어 보이셨습니다. 남편 형 내외는 해외에 가 있다고 아마 결혼식 때나 볼 수 있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데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예비 남편 집은 나중에 꼭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시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집을 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도저히 이사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고 했다네요. 부득이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집을 못 뺄 것 같다며 결혼해서 몇 달간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집 가지고 시작하기 힘든데 이미 남편 명의 집이 있다는 게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시세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 이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큰돈을 해주시니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가 예물보다는 저 하고 싶은 거 하라시면서 저에게 1,000만 원 돈도 주셨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 장가 보낼 때는 함도 보내고 했다마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구나. 너희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쓰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도 그렇잖니? 이 돈으로 너 가방을 사든지 시계 좋은 걸 하나 사든지 하렴. 어머,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머니. 기왕 주시는 거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오라가라 하시기보다는 주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서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복은 있나 보다고 친구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도 시집갈 때 시어머니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속상한 일이 꽤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눈에 잘 안 보인다나요? 유부녀 친구 말에도 나는 너와 다를 거라고 거만한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 이후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말이 잘 통하시는 듯 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날짜 정하는 것과 장소는 우리 쪽 의견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하객도 우리 친정아빠 쪽이 더 많아서 아빠가 원하시는 예식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시댁에 잠시 들어가 살기로 해서 살림은 결혼하고 나서 마련하기로 했지만 저는 신혼집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시댁과 예비 남편은 굳고 저에게 신혼집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오빠, 근데 아무리 세입자가 있어도 나도 집을 봐야지. 그래야 살림살이도 얼추 계산하고 우리 엄마도 믿고 돈을 주실 거 아니야. 결혼이 다음 달인데 아직도 집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해. 집주인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자기들이 미리 보여주자는 거지. 걱정 마. 결혼하고 세입자 내보낸 다음에 천천히 봐도 되잖아. 글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왜 세입자 내보내는 돈은 미리 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도 그러시더라? 전세 빼는 날 정확하게 세입자한테 송금하시겠대. 저는 집도 못 봤는데 예비 남편과 시모는 그즈음 계속 세입자에게 빼줄 전세자금을 미리 자기에게 붙여놓으라고 저를 구슬렸거든요. 저도 그냥 미리 받아서 줄까 싶었는데 이건 우리 엄마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아직 결혼 전이라면서요. 특히 큰돈 오가는 집 문제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면서 결혼하고 세입자 이사 날짜 알려주면 그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말을 전했더니 은근히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나 문자로 돈을 채근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줘도 좋지만 결혼 전에 미리 돈을 주면 세입자 계약금도 미리 빼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면서요. 하지만 엄마가 단호했습니다. 세입자 계약금 정도는 시댁에서 부담해야지 어찌 그 돈까지 우리더러 미리 달라냐면서 그 정도 돈도 통장에 없는 집이냐며 의아해하셨어요. 그랬더니 미리 돈 내놓으라는 말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안 하기로 한 예단비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 때도 너무 대충 했다면서 둘째 아들은 그래도 기본은 했다는 말 듣고 싶다고 친정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2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결혼을 엎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고 급하게 1,000만 원만 드렸는데 그 돈 받고 잘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예비시댁에 받은 게 없는 셈이에요. 어머니가 예물 대신 준 돈 1,000만 원을 도로 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때 시댁을 이상하게 생각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미 날짜가 코앞이라 결혼 전 다들 겪는 의견 차이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무지하고 안일했죠. 아무튼 어찌어찌 결혼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쩐지 결혼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안 찾아오는 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당사자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누가 누구인지 왔다 간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일찌감치 도착해 저를 축하해주고 옆에 있어줬습니다. 드디어 진짜 결혼하네. 축하해, 연주야. 너도 드디어 나처럼 유부녀가 되는구나. 고마워, 지수야. 우리 신랑한테 가서 인사는 했어? 우리 엄마도 너 오면 보고 싶다고 하더라. 네 멋진 의사신랑은 아직 못 봤는데. 아까 보니 식장 입구에 없더라. 이따가 엄마 인사드리면서 보지 뭐. 생각보다 너희 집 하객이 정말 많더라. 근데 네 신랑 쪽은 왜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없는 거야? 게다가 의대 나왔다면서 화환도 하나 없는 거야? 의사면 병원 사람들도 좀 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나도 잘 몰라. 공부만 하느라 대학 친구들은 많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 다른 손님들은 시간 맞춰 오겠지 뭐. 어머! 너 회사 손님들 또 오시네. 인사하고 있어? 나는 네 부모님 인사도 하고 네 신랑님 눈도장 좀 찍어야겠다.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한 무리 하객이 들이닥치길래 친구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창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덕담을 듣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바탕 손님들이 대기실을 빠져나가고 나니 잠시 나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던 친구가 막 신부 대기실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색이 되어서는 어쩌면 좋겠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나가던 친구가 180도 달라진 표정으로 들어오니 놀랄 수밖에요. 어머, 지수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친구가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이 일을 어쩌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현주야, 정말 어쩜 좋아, 어? 내가 어찌 해야지? 얘는? 갑자기 왜 그래? 나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서운해? 아까는 웃으면서 축하한다더니. 제가 웃으면서 물었는데요. 친구 표정이 심상찮았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했다는 듯 제 손을 더 꼭 쥐더라고요. 연주야, 내 말 잘 들어. 너 아직 식장은 안 들어갔잖아. 이제 딱 20분 남았네. 시간은 충분해. 결혼 엎어버릴 시간 말이야.
갑자기 결혼을 엎어버릴 시간이 충분하다는 친구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수야, 너 지금 내 결혼식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결혼을 엎어야 한다니. 연주야, 내가 지금 누굴 본 줄 알아? 내가 하나만 다시 물을게. 밖에 네 신랑 옆에 옥색 한복 저고리 입은 분 정말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맞는 거지? 그래, 맞아. 시어머니가 아니면 누구겠어. 근데 대체 왜 그래?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을 해봐.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만 손까지 덜덜 떨며 핸드폰을 열더니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이건 직접 보여줘야 네가 믿을 것 같다. 일단 이 사진 보고 얘기해 줄게. 자, 봐, 이 사진. 여기 이 사진 속에 쪽빛 한복 입은 이 아줌마 말이야. 이 아줌마랑 네 시어머니랑 같은 사람 아니니?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분명히 같은 사람이야. 맞지? 저는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의 사람을 보고 바로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진은 누군가의 결혼식 같았어요. 사진 속의 예비 시모는 오늘처럼 한복을 입고 있었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비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그쯤 되니 왜 친구가 예비 시모가 나온 사진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수야, 이 사진은 대체 뭐야? 우리 시어머니가 왜 여기 사진 속에 있는 거지? 아주버님은 1년 전에 결혼했는데 대체 뭐지? 연주야,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너 이 결혼 사기 같아. 아니, 사기 맞아. 이 사진은 우리 남편 동료 결혼식 갔을 때 신부가 예뻐서 멀리 찍은 거야. 사진 속 이 아줌마는 신부 쪽 엄마였어. 근데 알지? 우리 오빠 친구 의사인 거. 신부 쪽에서 결혼하면서 신랑 쪽에 돈을 엄청 해줬다나 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오빠 친구가 자기 부모 몰래 대출 당겨서 신부 쪽에 준 돈이었다더라. 뭐? 우리 시댁은 딸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남자 쪽에서 여자가 너무 좋으면 부모 속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네 말대로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신부 쪽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남자 쪽 집 명의도 바꾸고 다 벗겨먹고 이혼했대. 남자 쪽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까지 받고 너무 못되게 헤어졌단 말이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왜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야? 너희는 시누이 없다며? 저 아줌마 원래는 딸도 있는 사람이야. 분명 너한테 뭔가 말을 안 한 거네. 친구가 속사포처럼 쏟아낸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혹시 네가 말한 사실을 밝히기 힘들어서 딸 있는 건 숨긴 게 아닐까? 다른 건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혼하고 나서 듣자니까 소문에 그런 식으로 자식 팔아 장사하면서 돈 뜯어내는 집안이라고 하더라. 네 시아버지 경찰 간부라고 했다며? 은퇴한다고 뻥친 거야. 오늘 봐라. 하객 중에 경찰 관련 손님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네 신랑 의사인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직전에 의사 사위 이용해 먹고 버렸으니 의사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지. 너네 신랑 일하는 병원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맨날 병원 앞에서 데이트만 했지 병원에 찾아가 본 적 있어? 그러고 보니 친구 말대로 저는 예비 남편이 일한다는 병원 근처에 찾아간 적은 있어도 병원 안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 전까지 신혼집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이상했고요. 너 어떡할래?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나는 아니라고 본다.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동료 결혼할 때 그 집 의사 아들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대. 아무래도 이번에는 네가 타깃인 것 같아. 혹시 너 결혼 준비하면서 그 집에 큰돈 준 거 없어? 아니면 혹시 돈 주기로 한 게 있거나. 맞아. 있었어.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엄마가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거든.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지수야. 나 결혼 못해. 이 결혼 안 할래. 친구 말을 들으니까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입자 전세 빼는 돈을 대주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계속 돈을 미리 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아떨어지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결혼을 업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 그 자리에서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렸어요. 드레스 이모님도 당황하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던 하객들도 당황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식장 앞에서 한창 하객들과 인사 나누는 우리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드레스를 벗고 나타난 제가 결혼을 업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당황하셨고 놀라셨어요. 자초지정을 물으시길래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사연을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이 예비 남편 명의라고 거짓말하며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거짓말과 연기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예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이 난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결혼을 업는 게 말이 되냐며 너무 무리하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굳이 시모 말에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예비 남편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어요. 이 못된 사기꾼 놈아! 너 사실 의사 아니지? 너 외국에 있다는 형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여동생이 있다던데 왜 나는 결혼할 사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하는 거니? 혹시 당신을 가족 사기단 뭐 그런 거야? 이딴 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남의 등 쳐먹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냐고? 어디서 사기를 쳐? 나 이 결혼 오늘 엎을 거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 사기단? 일단 손님들 없는 곳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하자. 너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는 무슨 오해? 이미 전부 알았으니 발뺌하지 마. 너한테 속은 내가 등신이지! 너네 가족은 대체 뭐야? 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건데? 우리 부모님도 화를 내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식장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시면서 당장 결혼 접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쪽 하객들은 줄 서서 축의금을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서방! 아니, 그쪽 아들 나왔다는 학교도 조사할 거고 의사가 맞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들인 돈 전부 토해내야 할 테니 그리 아세요. 우리 가족 기만한 그 죄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네 식구들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할 거란 말입니다. 예비 시모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요. 우리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안 지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더라고요. 결국 그날의 난리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엎어졌고 저는 친구 덕에 그 집안의 실체를 알고 결혼식장에서 파혼하게 되었어요. 만약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했습니다. 부모님은 못난 딸 파혼 뒷수습에 바쁘셨어요. 그 사람 부모에게는 이미 결혼 무른다 통보도 하신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서 가서 제 돈 받을 수 있게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고 저는 모두 부모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오고 간 돈이 큰 돈이 아닌 신혼여행비나 식장비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예단비를 다 드렸다면 그 돈은 받을 길이 없었겠죠. 물론 전세금 빼주기로 한 4억도요. 알고 보니까 그 인간들, 특히 시어머니는 이미 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 행세를 한 병원에서 일하는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명의집도 거짓말이었어요.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핑계였죠. 참, 제가 어쩌다가 이런 사기단에 걸렸는지. 어쨌든 친구 덕에 큰 화를 면했다면서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그 인간들 감옥은 가기 싫었는지 서로 들어간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길래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 대략 1,000만 원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인간들 고소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인간들 혼내줘서 다시는 나 같은 피해보는 사람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결론 날 때쯤 되면 저도 사람한테 속은 상처가 회복되겠죠. 제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길 뻔했어요. 친구한테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니 너무 걱정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더러 답답하다느니 바보라느니 하는 말씀보다는 그냥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라는 위로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